맞습니다. 네, 12월 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부터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10개, 하락 종목 640여 개, 스닥은 상승 종목 350여 개, 하락 종목 1100여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줬으며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줬으며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양대 지수 모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빠지는 모습 속에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1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21선 이탈했는데 어떡하나요? 현재 코스피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121선 이탈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자주 강조 드리잖아요. 12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탈해가지고 지속적인 하방 펜이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네, 약세 랠리가 나올 만한 그 근거가 없어요. 명분이 없다. 명분이 어떻게 약세 랠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약세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정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이슈는 이미 있었습니다. 시장에 이미 시장에 경기 침체 이슈는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약세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이게 현재 공매도 관련 얘기도 이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 공매도의 주 타겟이 어떤 거죠? 현재 공매도의 타겟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종목이 바이오랑 게임주예요. 바이오와 게임주. 자, 제가 자주 강조드리죠.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야지 국내 증시가 오른다.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는 것이 국내 증시의 상승세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이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바이오 관련주의 공매도가 지금 없었나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바이오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현대바이오 차트가 이렇게 약세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원래는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차트예요. 뭐 불가능은 없지만요, 이렇게 나와준다는 게 이뿐만인가요? 팍세바이오 차트가 급등이 나와준 종목은 무조건 반등은 한 번은 줘요. 반등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뭐라 표현하면 좋을지, 급등이 나오고 반등 한번 안 주고 다시 원위치까지 떨어졌다? 이런 모습 자체가 현재 말도 안 되는 차트다. 공매도의 흔적이 딱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차트거든요. 자, 공매도가 잡혀야지 진전이 있다는 얘기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매도가 작사해봐요. 네. 공매도가 없으면은 무조건 상승세. 그러니까 공매도 탓을 할 수는 없어요. 평생 공매도만 가지고 공매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로 인해 얻는 게 뭐 마이너스 100을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0, 플러스 300까지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공매도가 잡혀야 된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증시의 약세,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키워낼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금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졌었고, 외인의 매도세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리고 비차익 순매수. 자, 이거 자주 뭐라고 했죠? 비차익 순매수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봐줘야 돼요. 분봉을 보시면 코스피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상승세가 나왔죠. 동시효과 부근에서. 동시효과 부근 때 급격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급격한 상승과 속에 이 비차익 순매수도 어느 정도 매수세로 전환됐고, 동시효과 때 끌어올려줬고, 저는
이번 금일 내반여의 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빠르면은 외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회의 날 전까지, 회의 이후, 그쵸?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일 내환율의 날이기 때문에 이 외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서로 막 수급이 막 바뀌고, 막 개인 투자자 매도세 나왔다가 매수하고 외인 매도하고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했었고, 원래 그런 흐름이 좀 자주 나와주는데 금일은 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를 좀 경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12월 FOMC 회의가 좀 결과가 나와줘야지 좀 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전반적인 상승 랠리,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지겠구나. 왜냐면 시장은 지금 빅스텝의 가능성, 빅스텝을 다음 12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빅스텝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은 지금 경계 심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좀 희박하다, 적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 하면은 일단은 증시는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거예요. 어디까지? 일단 다음 지지 라인은 한 2300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저는 2300포인트, 그리고 잘못 봤다, 이 부분 2300포인트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이 안 나오더라도 2300포인트까지는 물론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2300포인트를 깨고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 신저점인 2344포인트까지 떨어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밀 수는 없어요. 어떤 기업이든 주가든 종목이든 평생 하락세만 나올 수 없습니다. 평생 상승세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락 역시 평생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금일 121선 이탈 이런 거 걱정 많으시는 거 이해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등 랠리 분명 나올 겁니다. 자, 반등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와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금요일 이슈거리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질에는 불황 없다, 돈 쓸어 담는 버블, 그리고 위버스, 버블의 운영업체 디어유죠, 디어유의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매수세가 긍정적이긴 하네요. 네, 디어유가 있고, 이거와 함께 하나 더 같이 봐야 될 종목은 역시 엔터 관련 대장주인 하이브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엔터 관련주도 이렇게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와주는 것 역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한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제 또 엔터 관련주도 이제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추후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카드뉴스 커뮤니티에다도 기재한 내용인데, 아바타2의 예매율이 50%가 또 넘었답니다. 지금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요. 시장에서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바타1은 이미 1000만 관객을 동반한 영화고, 그에 따른 아바타2도 흥행이 나와줄 수가 있다. 아바타2 관련 주로는 뭐 이런 MDS 테크, SM 라이프 디자인, FSN, CJ, CGV,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이 있고, MDS 테크가 지금 금일 좀 강세가 좀 크게 나와줬죠. 금일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FSN이 좀 강세가 나와줬어요. FSN이 강세가 나와줬는데 FSN이 다시 좀 밀리고 이 MDS 테크가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아바타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바타 관련주인데 아바타 출시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자,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출시 혹은 개봉 전날에 매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출시나 개봉하기 전에 게임 출시, 영화 개봉, 드라마 뭐 개봉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전에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은 자, 흥행이 나와주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홀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점은 약간 좀 개인 자유예요. 난 이 종목이, 이 기업, 이 게임이, 이 영화가 정말 흥행할 것 같아 하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누구나 있잖아요. 이 영화가 재밌는지, 이 게임이 재밌는지, 이 게임이 잘 팔리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쵸? 하다못해 뭐 아바타, 뭐 그래도 아바타잖아요 하면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 나온 거 치고 잘 된 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출시 이후에 정말 흥행이 예측보다 떨어져가지고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아바타 관련주가 금일 좀 강세가 나와줬다.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카카오 먹통방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방지법 카카오 관련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모아 데이터를 먼저 주목을 해봐야겠죠. 모아 데이터 자, 이 모아 데이터를 또 주목해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이 윗꼬리들 모아 데이터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다 윗꼬리가 달려 있다. 윗꼬리가 달려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부근만 가면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부근이 뭐 세력이 수급을 모으려고 그쵸 이게 수급선이고 뭐 매물 흡수하기 위한 모습이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윗골에 대한 해석은 각자마다 할 수 있거든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저항으로 형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이 윗꼬리 부분을 다 돌파해 줘야만 추가적인 큰 급등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박스권을 그리며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모아 데이터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에 해열제, 감기약, 사재기가 심각하다.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그죠 중국 던 시민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되자마자 이제 사재기 이 또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완화했지만 이제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은 중국이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안 되겠어 다시 제로 코로나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도 지금 무섭기도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좀 약품 같은 거를 사재기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뭐 막말로 사재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병 있다 하면 사재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로 코로나 관련 봉쇄까지 당한 나라인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금일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가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가 강세가 나와준 이유가 뭐 이런 거죠. 또 일본 긴급사용 조코바에 거는 기대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자주 강조드렸죠.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 이미 강세가 많이 나와준 종목들이고 하한가도 2번 나왔고 강세도 많이 나와줬고 이러한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의 다음 매수 타점은 최소 반년에서 1년은 지나고 이제는 시장 내에서 이제 일동제약의 그 조코바 관련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는 좀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질 때까지는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도 대표적인 예가 한국 BNC죠. 한국 BNC. 한국 BNC 같은 종목 이렇게 약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한국 BNC도 진짜 옛날에 정말 뜨거운 종목이었죠.
우리는 이런 거 과거 사례로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봐야 돼요. 다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자, PI 첨단 소재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는 거를 깜빡할 뻔했네요. PI 첨단 소재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베어링 PEA 1조 3천억 규모의 PI 첨단 소재의 인수를 철회했다. PI 첨단 소재에 대한 인수 얘기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거의 이제는 1년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PI 첨단 소재에 대한 인수 관련 이슈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거 인수가 되니 마니 뭐 롯데가 사니 마니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인수가 될 것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수를 철회하는 모습으로 주가에 약세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왜냐하면 항상 강조 드리는 것처럼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있으면은 피인수 기업을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PI 첨단 소재가 피인수 기업이잖아요. 피인수 기업인데 인수가 철회됐으니까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나온 상승세가 쭉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PI 첨단 소재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 관련 종목들은 많이 있죠, 현재. 이런 종목도 있고 하나 더 제넌 에너지. 자, 지에넌 에너지도 인수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거 말고도 그쵸 뭐 CIS 현재로서는 뭐 매각 관련 인수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말만 이렇게 하고 나중 가면 거의 다 인수하더라고요. 결정된 거 없다 해놓고 정말 결정된 거 없이 안 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무상증자도 그러고 유상증자도 그러고요. 맨날 유상증자도 결정된 거 없다 해놓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거나 결국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좀 증시의 움직임이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 거고 120일선 깨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언제나 우리는 이 약세가 나와주면은 싸게 살 수 있다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주식을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기업이고, 네? 이 기업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은 주식의 가격이 싸다. 싸면 매수를 해야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 구별법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물리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모르냐? 좋은 기업인데 지금 증시가 안 좋아서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국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기업이 있고 좋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나쁜 기업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온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법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면 물리고 사면 급등 나오는 종목 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싸면 매수를 해야죠. 이해하시죠? 옛날에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 했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을 10년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죠, 당연히. 나는 오랫동안 들고 갈 거고 오랫동안 살 건데. 이해하시죠? 자,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SK 하이닉스죠. 이거 뭐 SK 하이닉스 지금 2년 만에 지금 그쵸? 2020년 이후 최저가에 도달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평생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뭐 4분기 실적 마이너스? 다 의미 없습니다. 진짜로. 메인의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5일 평균선 위로만 안착시켜주면은 SK 하이닉스는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와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줘야지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추후에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어떤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인텔 CEO인 겔싱어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겔싱어 방안으로 인해서 일단 SK 최태원 회장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개별주 위주의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소형주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약간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재용 회장이 영국 가서 ARM, 암 인수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 시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